이제 공공재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를 도식화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수업의 첫 부분에서 소개된 가로등 사례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표에는 가상 상황이 있습니다. 거주민이 100명인 작은 마을이 있는데 대로변에 가로등을 몇 개 설치할지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표에는 이 작은 마을에 사는 개개인의 가로등에 대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달러 표시로 된 이런 개개인의 한계 편익이 이 마을의 전형적인 한계 편익을 나타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가로등의 경우 이 사람은 14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고, 두 번째 가로등은 12달러를, 세 번째 가로등은 10달러를 그렇게 계속됩니다. 더 많은 가로등이 제공될수록 추가되는 가로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려는 개인의 용의는 감소합니다. 보시다시피 7번째 가로등 이후로는 이 개인이 8번째 가로등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불할 용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번째 가로등으로 얻게 될 한계 편익 또는 효용, 또는 만족감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회적 한계 편익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사회적 한계 편익은 이 작은 마을의 전체 시민 100명이 가로등이 주는 편익의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전체 사회의 의사를 대변합니다. 첫 번째 가로등에 대해서 이 작은 마을 사람 100명 전원이 1400달러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유의할 것은 1400달러라는 것이 첫 번째 가로등 비용을 지불할 용의로서 달리 말해 한 사람의 한계 편익을 마을 인구로 곱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14 곱하기 100 하면 즉 1인당 14달러가 되고 곱하기 100명을 하면 1400달러입니다. 그렇게 계속 계산합니다. 이 마을에는 꽤 비슷한 사람 100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불 의사를 인구수로 곱하면 이 마을 가로등에 대한 총 사회적 한계 편익을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소도시 사람들은 5번째 가로등 하나에 600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가로등에 대해선 400달러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왜 사람들이 매번 가로등이 추가될 때마다 가로등 비용을 줄이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가로등을 2m마다 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30에서 40m마다 가로등을 두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을 수 있습니다. 가로등 수량과 가로등 비용을 지불하려는 사회 전체의 의지 사이의 관계를 점으로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을 쉽게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가로등에 대해선 1400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상에 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가로등에 대해 사회는 200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7번째 수량의 200달러인 지점에 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 두 점을 연결할 수 있고 이 지역 사회의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을 얻었습니다. 가로등의 경우 여기 파란 선은 가로등에 대한 사회적 한계 편익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지역 사회의 가로등 수요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의 사회적 한계 비용에 대해 살펴봅시다. 앞서 강의에서 배웠던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또는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추가 단위의 가로등 공급 비용은 약간 증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번째 가로등 제공은 4번째 가로등 제공보다 더 큰 비용이 듭니다. 자원은 점점 더 희소해지고 추가 단위의 가로등 공급 비용은 약간 증가합니다. 이 공급표에서 두 개의 점을 뽑아내면 한계 비용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제공 비용은 400달러이므로 바로 여기에 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가로등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700달러입니다. 7번째 수량의 가격은 700달러니까 여기에 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손쉽게 연결하면 이 작은 마을의 가로등 공급 곡선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이 있습니다. 이제 가로등의 사회적 한계 비용과 가로등의 사회적 한계 편익을 비교하면 제공되어야 할 가로등의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 그래프는 다소 부정확하게 그려졌을 수 있지만 약 600달러대에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비용과 일치합니다. 그 지점의 균형량은 대략 5개의 가로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QSO라 불리는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시장 실패를 초래할까요? 왜 정부 공급이 없으면 5개 미만의 가로등이 제공될까요? 사실 이 마을이 자체적으로 가로등을 제공하지 않는 한 5개 미만의 가로등이 제공될 것입니다. 자유시장은 이들 가로등을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수업의 일부에서 요약한 무임승차자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개개인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신고에서 누락될 때 존재합니다.
이 마을 주민 각각은 말로는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지불할 의사가 없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왜 안 그러겠어요? 이 마을 사람 전원이 가로등이 제공되고 나면 가로등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가로등 비용을 거부하는 한 개인으로 인한 효과를 살펴봅시다. 만약 한 개인이 가로등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한계 편익은 여기 그래프에 있는 것보다 약간 내려갈 겁니다. 만약 이 소도시에 한 사람이 가로등이 제공되고 난 후에 그 비용을 지불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로등의 사회적 한계 편익이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개인이 가로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여기 빨간색 선이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사회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1,400달러에서 한 개인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첫 번째 가로등 비용인 14달러를 감산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내향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14달러를 감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가 살짝 하향 이동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가로등 비용을 내지 않기로 했다면,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무임승차자처럼 행동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최적 수량의 가로등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깊게봐야 사회적 최적 산출량에서 여기 이 정도의 미미한 감소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마을 주민 전원이 가로등이 제공되고 난 후 가로등 비용을 지불하길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되냐면 가로등에 대한 사적 한계 편익 또는 사적 수요가 계속해서 좌하향 이동하게 됩니다. 개개인들이 개별 수량마다 가로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가로등에서 12명 또는 20명의 시민이 가로등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면, 자 20명의 시민이 가로등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훨씬 적은 한계 편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계속됩니다. 모든 개인이 가로등 공급이 이루어진 직후 계속 그렇게 할 경제적 요인이 있으니까요. 결국 한계 편익 곡선 또는 수요 곡선이 거의 0에 근접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매수량마다 이들 가로등 비용에 대한 사회의 지불 의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무임승차할 경제적 요인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결국 사적 한계 편익 곡선이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보다 훨씬 밑도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다시 말해 가로등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거의 0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누구나 가로등으로부터 편익을 얻는데도 말입니다. 모든 개인이 무임승차할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0이라는 자유시장의 가로등 균형량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자유시장에서 가로등 공급량은 0이 됩니다.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적 한계 편익을 웃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가로등이 공급되고 나면 가로등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회적 최적 산출량이 여기 QSO에서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비용과 같아지지만 균형량은 저 아래로 내려가 0이 됩니다. 가로등은 자유시장에서 과소 공급됩니다. 이 시장 실패에 대한 해결책은 자명하게 정보 공급이며 개인이 공공재 사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선택적이거나 자발적일 수 없습니다. 공공재에 대한 비용 청구는 조세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징수해서 공공재 제공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근접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공공재가 존재합니다. 국방, 가로등, 하수도는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재화 공급에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자유시장은 해당 재화의 어떠한 자원도 배정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시장 실패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픽 분석을 통해 보듯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무임승차자 문제로 인해 공공재가 제공되고 나면 개인은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사실상 없을 겁니다. 이 같은 시장 시스템의 실패 때문에 정부는 나름의 판단으로 사회적 최적 수준의 공공재를 제공해야 합니다.